네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의 멍입니다. 금일은 7월 23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지속에도 미국의 이 기술주 강세 속에 이 성장주들이 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울러 또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이 순매수 속에 금일 0.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관망세도 또 나타나면서 이 상승폭은 또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간 동반 순매수가 나오면서 또 0.5%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 어떠한 섹터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. 카카오뱅크는 20일과 21일 이 기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이 공모가가 이 밴드의 최상단인 39,000원에 결정됐다고 전자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. 수요 예측에는 국내 1287곳과 해외 380곳 등 기간 1667곳이 참여를 했고요.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예외 없이 이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인 39,000원 이상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39,000원에 오는 26일부터 27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. 일반 청약 물량은 전체 이 공모 물량의 25%인 1636만 2,500주를 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청약은 대표 주관사인 KB증권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, 또 하나금융투자, 현대차증권을 통해 진행이 되고요. 중복 청약은 불가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음은 철강 섹터인데요. NH투자증권이 이 포스코에 대해서 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조 2,170억 원으로 2분기에 이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특히 이 중국 철강 가격 하락과 함께 이 조정을 겪은 주가는 이 호실적을 기반으로 이 중국 철강 이 가격 회복에 맞춰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. 아울러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은 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9월과 10월 이 계절적 수요 기와 또 높은 원재료 가격, 그리고 이 하반기 이 중국 철강 업체의 탄소 저감을 위한 이 감산 기대가 철강 가격 반등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연속 이 4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코로나19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아울러 이 수도권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8월 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또 밝히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인데요. 메르세데스 벤츠는 오늘 2030년까지 이 전동화 전환에 470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벤츠는 2025년까지 세계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갖추고 이 배터리 공장 8곳을 설립할 예정이고요. 여건이 허락한다면 2030년까지 이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이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기차 배터리 이 공급 수요 모델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과 26년 이 세계 배터리 생산 가동률이 85%임에도 이 품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. 아울러 향후 2-3년 동안 이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이 배터리 생산 가동률이 121%를 또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는
레포트도 나왔습니다. 다음은 두나무 관련주인데요. 이 두나무 등 3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에 새로 추가되면서 이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15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유니콘 기업은 이 글로벌 기준으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있는 이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이 5G 이 통신장비 섹터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까지 이 49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이 산업 전 영역에 인공지능과 또 5G 특화망을 적용하는 등의 이 내용을 담은 디지털 뉴딜 2.0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디지털 뉴딜 2.0은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를 민간에 제공해 활용하는 것이 골자이고요. 이를 위해 올해 5G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이 제도 정비와 또 주파수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어떠한 다음 주에는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일단 특히 이 기술주들의 미국의 기술주들의 이제 실적이 대량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다음 주에는 테슬라, 애플, 또 마이크로소프트, 또 알파벳 등의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체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겠고, 이미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현재 지금 15,000포인트를 우리나라 시간에서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, 또 28일에는 미국 FOMC 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미리 사전에 대한 언급된 내용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보시면서 다음 주 이후에 여러분들 증시가 어떠한 방향을 잡을지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 그룹 계열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이 카카오뱅크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이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겠고요. 또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. 테슬라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 아침 6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 제1기의 기업은행, 아프리카 TV 등의 또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세스24홀딩스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뱅크가 이 기간의 수요 예측 흥행 소식에 이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한세스24홀딩스와 예스24가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투자증권이 2분기 영업이익이 554억 원으로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을 했고요. 이는 국내 이 가성 칼륨 판가는 운임 상승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전년 대비 가미캐스나 이 중국의 이 가성 칼륨 염소 시장은 이 호황을 지속했고요. 또 MDF는 해외 경쟁 수입가 상승에 이 마진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아울러 이 3분기 영업이익은 45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. 정기 보수가 일부 진행되는 이 비수기지만 이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EDT 같은 경우에는 이 상호 변경 예정 속에 이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5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이 호실적 기록과 이 하반기 미얀마 가스전 이익 회복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또 금일 15%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이 AI 서비스 기업으로 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. 특히 신사업인 AI 서비스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1697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게임 부분 그리고 자회사 이 딥아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AI 서비스 기업으로의 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주력 사업인 이 소프트웨어와 이 게임 부분의 이 안정적인 실적이 성장 중이고요. 알량 및 R2주 라이선스 매출과 또 제휴 광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연간 매출액은 389억 원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소식 속에 금일도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버키 스튜디오 금일 이 인바이오젠이 이 관계사 이 하인바이오가 공동 연구한 이 긴사슬의 인중합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복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적이라는 논문이 SCI급 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이 사이언스 시그널링 커버 스토리에 공식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논문은 국내 바이오 기업 이 하인 바이오 김홍렬 박사와 이탈리아 세인지 연구소 이 마시모졸로 박사가 이 공동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이 최근 이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이 하인바이오 이 지분 21%를 넘게 보유 중인 금일 인바이오젠이 금일 상승을 했고요. 또한 인바이오젠의 이 최대 주주인 버키 스튜디오도 금일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노덱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버스 기술, 이 홀로렌즈 관련한 이 협력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4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여기 오타가 나는데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. 위에 것은 삭제하시고 아래 것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엑센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 관련주로서 금일 또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부국철강 이낙연 전 대표 이 테마주이기도 하죠. 그리고 또한 금일 중국 철강 가격 반등에 따른 이 포스코 이 3분기의 양호한 실적 전망 등의 이 또 철강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3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사 나노젠의 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이 8월 출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인바이오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사 하인바이오의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 관련 논문 게재 소식에 금일 12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여행 정보 이 공유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위시빈을 인수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. 또한 무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가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이 혈전 이 부작용을 이 마이크로 니들로 예방 가능한다는 소식에 이 마이크로 니들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라이프 시멘틱스 이 디지털 헬스 플랫폼 운영 부각과 또 하반기에 디지털 치료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테마 섹터인 PHC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카카오뱅크 관련주인 한국금융지주도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흥국 F&B인데요.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가 이 매출 급성장과 또 유니콘 기업 등극 소식에 시간에서 또 일부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 흥국 F&B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IOK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캄보디아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켓컬리 관련주인 KC피드도
인노텍도 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메타버스 기술, 이 홀로렌즈와 관련한 이 협력 사실 부각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정규장에서 14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6%대 상승을 했고요.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의 임상 시험 계획 변경 승인 공시가 나오면서 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홍합 접착, 이 단백질을 이용한 이 코로나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3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 주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FOMC 회의 이후에 여러분들 시장 판단을 좀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. 또 코안 이 코로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들 잘들 쉬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